부분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몸 바깥에 있는 것들은 사실 교체한다는 생각 자체가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는 중요한 장기들이 몸 안에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몸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느냐. 하나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것이 자빅 세븐이라는 이 물건입니다. 이건 뭘까? 어떻게 생각되세요? 방독면 아니에요? 네? 방독면. 아, 예, 뭐 어떻게 보니까 그렇네요. 예, 근데 얼굴에 낀다고 치면은 굉장히 사이가 좋아야 두 명의 얼굴에 이렇게 방독면을 낄 수 있을 것 같은 형태긴 한데, 네, 그래서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저거 심장 아니에요, 예. 심장? 맞습니다. 진짜? 자신방 우심실 이런 우와! 거 아니야? 네, 심장입니다. 자빅 세븐이라는 이 최초 인간에게 이식된 심장인데요. 우리 심장은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심장은 한 번에 수축하지 않고 받아서 밀어서 또 받아서 밉니다. 그래서 버벙 버벙 이렇게 뛰거든요. 그래서 이 밑에 사실 심실이란 부분이 가장 힘을 많이 줘서 우리 몸 전체 혈액을 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대체하려고 만든 기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만들었던 이유는 이 장기를 교체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까지는 누군가 그 심장을 기증을 하여야 그걸 받아서 살 수 있는 과정인데 이 환자들이 대부분 그걸 기다리다가 심장이 먼저 실패하여 유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은 원래는 그걸 기다리는 시간을 연장해주기 위함으로 탄생하였고요. 이 초기 것은 112일가량 버텼습니다. 그래서 무사람들은 이것이 112일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거 뭐하러 이렇게 수술을 하느냐 하지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다음 날이 없었던 환자에게 112일이라는 삶을 다시 주어진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또 저희 같은 공학자들에게는 112일은 여전히 짧다라는 생각을 남겨두어서 생명을 오랫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료기기, 인체 이식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원전부터 지금까지 한 3,000년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거슬러 왔는데 언젠가는 또 단순한 보완이나 교체의 형태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인간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까지 인체 이식 테크놀로지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는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진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술이 발전을 많이 했는데 죽음과 싸우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 몸이라는 게 신비롭고 굉장히 어려운 영역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 위대한 가설이 있어야 또 놀라운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오늘 가설은 송영조 박사님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제 생각에는 오늘 가설 퀴즈가 난이도 최하입니다. 나 그럼 너 맞출래? 자, 그럼 한번 다 같이 네. 보실까요? 네. 자, 보여주세요. 쉽죠? 뭘 보고 최하라는 거예요? 땡땡나 아주- 땡땡땡땡이 누구나 된다. 인조인간이 된다? 맞지 않을까? 지금 누구나 인조인간이 된다. 거의 근접하였어요. 거의. 사실 저 땡땡나를 보고 누구나 떠올리기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진짜? 바로 떠올리시네요. 무조건 어머나 아닌가요? 어머나 내 배우자가 된다? 앞은 누구나야. 누구나. 누구나. 사실상 거의 정답을 말씀하시기도 누구나 했거든요. 인조까지 맞아요? 아닙니다. 아, 네. 그럼 그걸 표현을 좀 바꾸시면 될 것 그러면 같아요. 누구나 첫 글자만 알려줘요. 첫 글자는 사. 사? 사람처럼 사? 우리가 약간 SF에서 많이 보는 개념이거든요. 사이보그. 정답입니다. 사이보그가 사라 그래서 헷갈렸어. 완전 사이보그라고 안 하잖아. 그쵸. 사이보그. 사이보그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게. 자, 이제 사이보그가 이제 무엇인가 네.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 옛날에 막 영화에서나 들어봤지 진짜 정의에 대해서는 안 물어봤어요. 사이보그가 보통 인공적인 수단이 들어가고요. 그를 통해서 인체의 어떤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보완되거나 더 좋아지는 그렇게 된 인간을 보통 칭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체 이식 테크놀로지 자체가 사이보그라는 개념하고 절대 동떨어질 수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원래 어원은 사이버네틱스하고 오가니즘을 합친 거예요. 사이버 따고 뒤에서 오가니즘에서 오그만 따서 사이보그. 저는 사이보그가 약간 상상 속 개념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도 이렇게 쓰일 수가 있는 단어네요. 이미 몸 안에서 우리 몸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의료 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이식을 하고 있고요. 인공 와우라고
와우 할 때 와우가 아니라 그 달팽이 달팽이 한자 와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서 콧물 나. 나는 궤도보다 낫다고 봐. 네네. 네, 그래서 저 인공 와우가 이제 우리가 소리를 들으면 전기 신호를 우리 달팽이관으로 전송해서 그게 뇌에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서 그 전기 신호를 대신 넣어주는 와우가 있고요. 와우. 그리고 이제 치아 임플란트 와우. 감사합니다. 치아 임플란트도 우리가 얘기하는 턱뼈에다가 치아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삽입해 놓은 거거든요. 임플란트도 네. 그거예요? 예, 나 그럼 이미 사이보그네? 맞습니다. 네, 임플란트 갖고 계시면 사이보그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 사이보그네. 오늘 가설이 누구나 사이보그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다치지 않았는데도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우리 신체 어느 특정 부위를 갈아 끼우면 그게 극대화되고 그런 기술이 현재 있는 거예요? 간단한 기술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어떤 러시아 의사가 네. 자기 몸에 이렇게 칩을 심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손 이런 데나 손목이나 이런 데다가 칩을 이식해서 자기 병원에 출입할 때 이렇게 출입증 찍는 걸 여기다 이식을 하고 그 ATM에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카드 같은 것도 여기에 이식을 하고 또 다른 쪽에는 뭐 지인들 연락처 정보 이런 것들이 이식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홍진경 씨 자꾸 차키 뒷주머니에 꽂고 찾지 마시고 차키를 여기다가 손가락에 씹는 거야. 하시겠습니까? 아. 자꾸 깜빡깜빡 하잖아요. 아니 저라면 얼굴을 인식하고 자동으로 열리는 차가 나온다면 그걸 사고 싶어요. 이거 넣으면 발레 맡길 때 되게 불편합니다. 기사님 잠시만요 하고 절개해서 드린 다음에 봉합해서 드레싱하고 이러고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다. 뭐 손가락을 잘라간다. 아 그냥 키 가지고 다니지 뭘 손에다가 키를 넣어. 근데 이제 우리가 옛날에 주로 미래 디스토피아를 얘기할 때 인간을 다 통제하는 미래를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몸에 칩을 넣는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기술이 거의 있다는 뜻이죠. 사실 우리가 가진 뇌 기능을 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와 관련된 연구 자체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 국방성의 지원으로 받은 그 한 연구래요. 근데 네.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극 자체를 우리 이제 두개골을 열고 이제 뇌 안에 심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뇌 안에 심고 이제 뇌 안의 정보를 읽어드리고 이제 뇌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뭐야? 저거 멀쩡한 사람이에요? 저렇게 이제 심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일 경우에만 허가가 나거든요. 환자구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실험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보통 환자들 위주로 아니면 동물 위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상 이론적으로는 이 기술 자체를 이제 뭐 그냥 일반인들한테 적용을 하도 뭐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인데 네. 그래서 어떤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냐면 해마가 이제 기억에 관여를 하는 뇌부이거든요. 네네네.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이제 뇌 신호를 주면은 네. 기억력이 37% 향상되었다. 진짜? 네, 그런 나 연구 해마 결과가 어떡해. 이제 동물로 나아가면 더 재밌는 연구도 많거든요. 제 6의 감각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쥐에 또 전극을 심은 다음에 자기 센서를 부착한 거예요. 그래서 지자기장을 느낄 수 있게. 오, 나침판이 탑재. 네, 그 나침반이 탑재된 거죠. 지구 자기장은 언제나 이제 북쪽과 남쪽을 가리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했더니 그 자기 센서를 바탕으로 길을 찾았대요. 그런 센서가 머리에 있다면 북쪽을 볼 때는 왠지 기분이 좋은데 남쪽을 볼 때는 어딘가 좀 기분이 안 미묘하고. 좋구나. 네, 그래서 이게 북쪽이란 느낌이구나 이제 알게 될 거고요. 학습을 통해서 그럼 그 감각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연구도 있고 또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진짜 인상 깊었던 것 중 하나는 아예 뇌로 통신을 하는 거. 그거 텔레파시 아니에요? 그게? 텔레파시인 거죠. 브라질에 있는 쥐의 그 생각을 읽어서 미국에 있는 쥐한테 전달한 실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인간이 느끼기 싫은 감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예를 들어 통증이라든가. 그럼 그런 걸 제거하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죠. 네. 뭐,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아예 쥐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양이 같은 포식자를 보면 도망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안 두려워하는 덤벼. 수도 있고, 어. 네. 오히려 공격적으로 만들 수도 오 마이 있고, 갓. 뭐 이런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그거죠. 사실상 근데 우리가 그래서 뇌를 심어가지고 우리가 강화되면 좋은데 그거에 따른 위험성이 우리도 모르게 이제 조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럼 심지어 누가 해킹을 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다 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뭐 윤리적 문제도 뭐 이제 생각이 되고 있죠. 근데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이제 우리 이 프로그램에 약간 엄마 같은 존재거든요. 김태훈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할 얘기가 되게 많으실 왜 거예요. 엄마? 네. 인간이 통증을 모르고 우울감을 모르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세상을 원할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이제 브레인 임플란트라는 게 생각보다 부작용이 많이 우려되는 기술이거든요. 안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딱 없애고 싶지만 우리 뇌에 어떤 신경세포가 그 기억을 딱 담당하는지 모릅니다. 그것만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한테 덤비는 용감한 쥐 이런 거는 특정 부위를 아예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거고요. 그리고 기억은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연결돼 있어요. 맞아. 그러면 이 기억을 하나 없애면 다른 기억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요. 왜 타임슬립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과거에 발생했어야만 했던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현재가 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의 과거 기억 중에 일부가 사라지면 현재 우리 중에 일부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다 거니까. 나비 효과로 연결되는 맞아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아, 근데 치아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조를 받는 개념으로 이렇게 저는 사이보그가 된 거지만 네. 이런 식으로 감각을 통제하고 뭐 약간 우울감을 약간 없앨 수 있고 그런 류의 사이보그로 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마냥 또 좋을까라는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그런 거는 별론데 네. 번역기 같은 게 뇌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외국어에 대해서 뭐 한맺힌 게 되게 아, 네. 많으시죠. 왜냐면 제가 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영어를 못하니까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칩이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대 때 가능해요? 송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세대 때는 쉽진 안 돼요? 쉽진 않을 내가 것 봤을 때 같은 송 느낌. 박사님 노래방만 안 갔어도 해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공짜로 주지만 않았어도. 공짜 주지만 않았어도 네, 지금 그러니까. 한 1년 더 빨라졌을 텐데. 그러니까요. 최영빈 교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진 사이보그가 되고 싶으세요? 만약에 뭔가를 가질 수 있다면? 진짜 다 궁금하다. 저는 그냥 이렇게 높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구리 아니, 출장 다닐 때 외국 갈 때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높이 뛰어서 이렇게 대기 공간을 넘었다가 이렇게 다시 떨어지면 정도로. 미국에 도착해. 근데 한 번 뛰어서 떨어지면 미국에 위험하지 도착해요. 않아요? 근데 그걸 또 상상하면 또 공학자니까 속도가 얼마나 될 것 같아, 공기 저항이 얼마나 열이 날 것 같아서 몸 피부가 또 열을 잘 견디는 초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무중력 상태로 올라가면 또 내 몸 안에 기압을 보완해야 되는 초능력도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잠들곤 합니다. 그렇게 뛰어서 어디까지 가보고 싶으세요? 제자리까지요. 한 바퀴. 그렇죠. 그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인공위성이 되는 건데요? 인공위성은 못 내려오잖아요. 또 원할 때 저는 내려와야 내려오고 되는구나. 싶습니다. 나가 있고 싶진 않고. 저는 사실 그 평균적인 사람들의 능력을 갖고 싶어요. 제가 가진 것 중에서 평균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체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평균까지 올라가지만 뛰어넘는 능력은 스스로 쟁취했을 때 더 좋지 않을까요, 기분이?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 순간 그렇게- 뭐가 되는지. 뭐가 돼요, 저분이? 예. 김태형 교수님. 저는 예전에 드라마에 나왔었는데 너의 목소리가 들려. 속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그거 진짜 피곤할 것 같지 않아요? What Women Want 그런 거? 그래도 그러면 용하다고 소문나지 않을까요? 복채는 많이 들어오겠네요. 아니 근데 그런 기술이 그렇게 쉽게 구현이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자기 몸에 좀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 돈이 많은 순서대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원래 사이보그라는 상상을 했을 때는 이 정상인들이 더 강해지기 위한 능력으로 상상을 많이 했어요. SF가 거기에 참 힘을 많이 보탰는데 요즘은 조금 비판받고 있는 태도이긴 하고요. 저도 계속 정보를 듣고 나서 써본 소설이 있는데요. 그 제목이 절반의 존재라는 제목의 소설이에요. 어떤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몸의 절반을 기계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대체된 부분이 상반신이에요. 하반신 반이 남아있고 상반신 반이 대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인공지능 로봇처럼 보이겠죠. 이 사람을 그런 상태로 살리겠다고 결정을 한 게 아버지였고 엄마는 그 결정이 너무너무 싫어서 그냥 둘이 보내주자. 헤어진 상태고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존재는 나한테 연결되어 있는 이 반쪽의 이 존재도 중요한 것 같다고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 위쪽에 있는 그 로봇 부분은 이 사람이 원래 육상 선수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불러서 벤치에 앉아 있으라고 하고 육상 선수였던 때의 기억을 살려서 그 트랙을 이렇게 열심히 뛰어요.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아 얘가 제가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게 하는 작품을 썼거든요. 그럼 상반신이 다 바뀌었으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저도 사실은 결론을 내기보다는 소설가의 그 역할은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라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도 조금 무거운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소설을 한번 써본 것 같아요.